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1 대로와 3.1 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에 보이는 건물이 3.1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 3.1 빌딩을 끼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바로 이 3.1 대로가 되겠습니다. 안국동 로타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남산 2호 터널을 거쳐서 한남대교 고가에 이르는 한남 고가차도까지가 3.1 대로가 되겠는데요. 이 안국역에서부터 탁골공원 일대를 3.1 대로라고 불리우게 되었던 까닭은 바로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만 하더라도 천도교라든지 장로교, 기독교라든지 감리교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이 운동을 주도해 왔었는데, 이를 거족적인 하나의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천도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19년도에 조선의 인구가 약 1800만 정도였었는데요. 당시 천도교인들이 300만이었으니까 대단한 교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비해서 기독교나 불교의 교세는 극히 적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당시 천도교가 대단한 교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 3.1 운동은 이 천도교가 주도해서 이루어졌고, 성병이는 그의 총지휘자의 역할을 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천도교의 중앙대교당이 3.1대로 경운동의 터를 잡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3.1 대로로 붙여오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국역 5번 출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든지 아니면 태화관터,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터라든지 탑골공원과 같은 곳들이 다 이 3.1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1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3.1 운동의 거점들을 우리가 탐방하게 되면 이 3.1 대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했었던 보성사터와 함께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터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이 3.1 대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로 3.1 운동의 거점들을 탐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축에 해당되는 것이 3.1 대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고등학교 내리가 되겠고요. 이곳에서 중학교 교사들이 만세운동의 사전 모의 장소로 이루어졌었던 기숙사터 등이 오늘날 이 3.1 운동과 관련되었을 때 탐방에 가장 북쪽 코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 손병희의 집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지금의 북촌의 가회동 일대가 되겠죠. 자, 이곳이 집터가 거점이 되었고요. 당시 불교계를 대표했었던 만해 한용운의 요심사터도 그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불교 대표로서 두 번째 사람이었던 용성선사가 거하고 있었던 대각사는 지금 종로 3가에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바로 당시의 3.1 대로에 가까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3.1 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했었던 이 천도교의 교당을 건축하는데 이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해서 일제의 감시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신축 공사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았다고 하는 중앙교당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손병희의 별장터에 해당되는 지금의 창신동의 상춘원터 또한 3.1 운동 거사의 중요한 거점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3.1 독립선언의 유적지로서 꼽히고 있는 이 태화관터의 경우는 현재는 이렇게 빌딩이 들어서 있지만 현재는 유적지의 표지석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를 기리고 있고, 당시 천도교 측에서는 15사람, 기독교 측에서는 16사람, 또 불교계에서는 2사람이 참여했었던 당시의 이 회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적으로는
기독교주가 많았습니다만 천도교의 손병희를 최린 권동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주도적인 세력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승동교회 같은 경우는 3.1운동 당시 학생 대표들이 사전에 모였었던 장소로 이렇게 오늘날 기념비가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유교 국가였었고 조선시대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림 대표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 천도교가 주도했었던 3.1 만세 운동이 최초 기획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각 민족 대표들을 저명 인사들로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당시 박영효, 한규설, 윤영구, 김윤식, 윤치호 등과 같은 유림 대표들과의 교섭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됨으로써 결국 실패했었고, 유림들의 참여가 결국 때로 이루지 못했고, 그 3.1운동 이후에 가서야 심산, 김창숙 등이 중심이 되어서 파리 회담에 이렇게 파리 장서를 보내는 유림들의 별도의 행동이 뒤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었던 바로 파고다 공원, 이 탑골공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는 기념비와 관련된 조형물들이 현재도 남아 있어서 이 파고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3.1운동의 민중운동화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낭독되었었던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되겠고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구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었던 만세시 운동은 당시 3계조로 나뉘어서 경성 시내로 진격해서 독립 만세를 외쳤다라고 해서 당시의 루트들을 우리가 오늘날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3.1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이라든지 평양과 같은 지역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점차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월 21일부터 4월 10일 사이가 하나의 3.1운동의 최절정기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제의 끊임없는 탄압과 많은 희생을 보면서도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장이 서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만세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확산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치 들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러한 만세 시위는 확산되었다는 것을 이 분포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국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국내외로, 내외로도 확산이 되게 되었고, 이 해외에서의 이러한 운동들이 결국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나타나게 되니 그 중심에 장애가 떠오르게 되었고,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임시정부의 새로운 헌법 체제가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결국 1948년 재헌헌법이 이로부터 1987년 9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선출이라든지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개정됐을지 모르지만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그대로 유지해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의 그러한 법통이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근대사에서의 중요한 저수지의 구실을 했었던 것이 바로 3.1운동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대한제국의 봉건 체제를 대한민국의 근대 체제로 바꿨고, 이제는 왕의 땅이 아니고 국민의 땅이고 주권자가 국민이 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3.1운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3.1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100년 계단이 안국역의 5번 출구 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1운동의 즈음에서 이 계단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 근대 역사의 족적들을 한번 좀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 3.1운동과 관련된 3.1대로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에 의해서
전해드렸습니다.